여러분들과 함께 그 베네수엘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베네수엘라 부동산은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자,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이 과연 얼마인가? 과연 얼마인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번 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카도 리브레나 그냥 한글로 스토어에 메르카도 리브레 이렇게 치면 떠요.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메르카도 리브레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스펠링을 치시면 그 앱을 까시고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0년 전에 거래했던 금액보다는 현저히 쌉니다. 네, 현저히 싸고, 근데,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베네수엘라 지금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아파트, 또 뭐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을 지은 지 보통 3, 40년. 그러니까 조금 새 건물이다 싶으면 한 10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을 거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오래된 건물들을 이렇게 뭐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이나 실제로 이제 가보시는 거를 권유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센츄리 21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나 이런 데 센츄리 21 베네 이렇게 치시면은 네, 부동산 거래하는 글로벌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런 곳이죠. 네, 거기에서도 네, 베네수엘라 부동산 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베네수엘라 부동산을 이렇게 보실 때는 도대체 이 동네가 안전한 동네인가? 안 안전한 동네인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분간이 안 가시잖아요. 네, 지금도 이 보시면은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집들이 뭐 100만 원이면 산다, 뭐 30만 원이면 산다,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은 뭐 몇백만 퍼센트 돼서 커피 한 잔에 350만 원 하고 아이폰 하나가 1000만 원 한다고 맨날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어찌 또 부동산은 한 개에 3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도 인플레이션이 됐다 하면 당연히 올랐을 건데 이렇게 좀 뉴스가 이렇게 상반되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확인하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것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생각보다는 잘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다른 이렇게 유튜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베네수엘라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 남미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막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올려도 그 말을 믿고 막 밑에 댓글 다시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일반적인 이런 뉴스들이 참 이렇게 대중의 심리를 많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보통 일반 집들이 100만 원짜리부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산동네, 저기 이제 진짜 못 사는 가난한 산동네 이런 집은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제 100만 원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18평? 한국 평수로 18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땅 주인이 정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을 지은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은 주인이 다르고 보통 그런 빈민가에 이렇게 집을 지은 데는 거의 땅 주인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지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 위에 그냥 빈터가 있으면 벽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어갖고 내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정확하게 등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있는 곳 그러니까 경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이런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여튼 100만 원짜리 집은 한국 사람이 당연히 못 살죠. 예, 거기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요. 네, 예, 안 되죠. 근데 최소 이제 500만 원
5,000불 정도 500만 원 하는 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는 이제 골조가 이렇게 튼튼한 집들도 있어요. 옛날에 지어갖고 오히려 단단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건축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집이 오래됐었어도 단단하다. 안에만 리모델링 하면 괜찮다 하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500만 원짜리 집은 뷰가 없어요. 그냥 그 산동네에 이렇게 뭐 바다 뷰라든지 이런 뷰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산 아니면 빈민가 이런 거 그냥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대신 등기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겠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짜리 아파트도 가난한 동네. 네, 가난한 동네에 이렇게 외국인들 살지 않는 그런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이제 한국 사람도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이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20몇 평, 방 2개, 거실 있고, 뭐 화장실 있고, 이렇게 부엌 별도로 있고, 베란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4평? 24평에서 28평 아파트 정도 수준 되는 거는 1,000만 원 수준부터 있는데 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도 바닷가 바로 앞은 못 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아파트가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한 거래가 한 6만 불 정도, 6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집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집을 1,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1,000만 원이어도 좀 싸다고 느끼시면 싸기는 싸죠. 왜냐면 옛날에 비해서 진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부동산 그 차베스 정권 전에는 부동산이 엄청 비쌌으니까요. 전 세계 랭킹 안에 들 정도로 비쌌으니까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새로 짓지 않아서 건물이 다 오래되고 이제 이런 거를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여튼 그것도 바다 뷰는 안 보이고 그 1,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한 3블럭 들어간 곳. 그러니까 그냥 도로 있고 이렇게 뭐 아파트 있고 이런 데는 1,000만 원이시면 20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정도 내면은 좀 더 안전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평수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요 약간의 어떤 차이뿐이고 이제 바닷가 앞에 바다가 보이는 뷰에 이렇게 좀 20평대 아파트를 좀 구매하고 싶다 하면 최소 3만 불,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이제 바닷가 앞에 요런 아파트를 뭐 방 2개 아니면 방 3개 이렇게 해서 2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닷가도 그러니까 뭐 경치도 일단 좋고 그냥 뭐 그럭저럭 살만한 집,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원룸 하나도 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희 동네만 해도 그 이렇게 레체리아나 이런 동네에 원룸인데 근데 외국의 어떤 원룸은 이제 우리나라 원룸과는 조금 다른데 진짜 방이 한 개가 따로 있고 거실이 있고 빌트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빌트인 되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런 게 분양가가 이제 그 저희 동네 이제 태권도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양가가 5억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그러니까 원룸 일반 한국 원룸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5억에 분양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사시려고 하면 이렇게 가구가 다 이렇게 빌트인 돼가지고 있는 조건의 마룻바닥이고 뭐 이런 집을 사시려고 하면 한 2천만 원? 네네네. 2천만 원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아파트도 좋고 뭐 다른 부분도 좋은데 이제 베네수엘라에 와서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뭐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조금 이렇게 정세가 안정이 되면은 노후에 날씨도 따뜻하고 연금 한 100만 원만 나오면 그냥 바다 보이는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이런데 아파트 하나 구하고 일하는 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일하는 젊은 애 하나 쓰시고 뭐 운전기사도 뭐 기분 내키시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후를 보내시는 곳으로 좋지 않나. 이런 물가도 싸고
뭐라고 해야 돼, 인건비도 싸고 이 집값도 싸고 하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마시면서 뭐라고 해야 돼, 춥고 덥고 막 이렇게 한 거보다는 저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 가스 뭐 이런 웬만한 공공요금은 공짜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비싼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바다 보이는 좋은 부위에 한 3천만 원짜리 집을 구매하셔갖고 방 2개, 거실 있고 이렇게 좀 그냥 좀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요런 거 구매를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면 좀 가성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차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복골복이니까 인디오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인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인디오, 옛날에 모두가 이제 인디오 땅이었잖아요. 이걸 다 스페인도 침략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침략해갖고 이 문서화한 거고, 아직까지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뭐 등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이런 땅, 이런 땅들은 싸요. 싼데 인디오 땅들은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사고 판다 하는 이 증서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운전기사나 뭐 제 주변에 인디오 땅들을 산 애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인디오 땅을 사서 약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좀 문제가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로는 그냥 일반 퍼스널로 이렇게 그거 산 땅이나 개인 땅이나 인디오 땅이나 별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상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서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만약에 오랜 기간을 살았다 하면 그거를 그냥 넘겨주는,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0만 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싼 땅을 이렇게 사놨다가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그냥 망구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냥 투자 개념으로 내가 살 게 아니고 내가 뭐 산다든지 아니면 뭐 집세를 뭐 얻고자 한다라든지 여타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뭐 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경치 좋은데 좀 가능성 있는 곳에 사서 한 10년 정도 그냥 던져둔다 생각하고 명의 이전 다 해놓고, 왜냐면 외국인도 이렇게 그냥 여권 있고 하면 이제 뭐 절차를 밟아서 외국인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다른 이렇게 필리핀이나 다른 이렇게 뭐 아랍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는 이렇게 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나라 현지인을 이렇게 이 명의를 넣고 자기가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네수엘라는 순전히 자기 명의 100%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하되 너무 비싸고 좋고 뭐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냥 오히려 이제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땅들을 사가지고 한 10년 던져준다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대박 치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정권이 뭐 미국 쪽으로 가던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지 간에 조금 안정이 되면은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부동산 1탄 1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2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였습니다.